수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수요처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수소 기업의 79%가 바이어를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산업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관련 산업들이 다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석유가 어떻게 전 세계에 쓰이는 에너지원이 됐냐면, 그리고 이제 또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소에 대해서 이런 주식 초등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계속 이어질까요? 제가 여기에서 와서 보니까 저는 좀 긍정적일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 많은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도 하고 수소 허브센터도 만들고 그 허브센터 개설을 위해 많은 돈도 약속을 했고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짓기도 했고 뭐 이런 지금 한 발씩 나가고 있지만 사실상 과연 미국의 수소 산업이 확 커질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물음표이기는 합니다.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 관련된 세액공제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한 지가 한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 시장에서는요, 아직도 그 세액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조차에 대한 디테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최종 에너지가 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는 어디에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수요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니까 건설하고 전기를 만들면 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수소는 조금 다릅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연료전지에 충전을 해서 전기로 쓰던 아니면 수소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로 바꿔 쓰던 수소차에 연료로 쓰던 아무튼 얘는 석유처럼 뭔가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수요처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얘를 팔 데가 없으면 거기에 과연 우리 기업인들이 투자를 하고 생태계가 넓어질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보다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되는 기업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수소 수요 부족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수소기업의 79%가 바이어를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륙입니다. 미주. 그 다음에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77%가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같은 경우는요, 90% 이상이 바이어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요만큼밖에 바이어를 찾지 못한 겁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도요, 88%나 됩니다.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산업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관련 산업들이 다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석유가 어떻게 전 세계에 쓰이는 에너지원이 됐냐면 많이 사용하니까. 근데 석유 이전에 많이 사용하던 에너지원은 석탄입니다. 그리고 그 석탄을 통해서 웬만한 건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석유로 급격하게 바뀌는 거를 기존 석탄 사업자들이 굉장히 꺼려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석탄 사업으로 갑자기 바뀌게 됐었을까요? 세계 2차 대전이라는 무조건 써서 살아남아야 되는 굉장히 큰 변환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이 석탄보다 석유가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하나 더 나쁜 점, 아직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았다.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싸죠.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석탄은 전 세계 곳곳에 분포가 되는데 석유는 한정된 곳에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희소성, 이 세 가지 굉장히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변환점에서 무조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에너지를 찾다 보니 석유에 대한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석탄보다는 여러 이제 석유 관련된 뭐 자동차, 비행기, 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처가 많이 생기게 된 거죠. 특히 그런 전쟁 물자들을 대기 위해서 급격히 늘려놨던 제조 시설을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서 그 수요처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수요에 따라서 이런 석유에 대한 수요가 더 늘기 때문에 공급을 위해서 더 발전이 됐고 그런 경제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다른 청정 에너지로 바꾸려는 건데 그 청정 에너지에서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전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자라는 간단한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석유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 중에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을 이용을 하자.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수소입니다. 전기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라든지 여러 가지 충전소들이 필요하고 새로운 발전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발전소들의 대부분은 재생에너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무탄소 에너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최근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왜 수소는 거기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느냐? 수소는요, 그런 전기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가스나 석유처럼 이용할 수도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전기처럼 이용하기 위한 인프라도 필요하고요. 전기나 오일이나 가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천연가스를 보내는 수송관이나 수소를 보내는 수송관이나 똑같은 관일 수는 없습니다. 액체의 성질이 다르고요. 기체의 성질이 다르고요. 여러 가지 산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천연가스관을 수소관으로 대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그리고 이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여러 인프라 시간과 돈 이런 것들이 같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마 수소 경제가 확 열리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수소 관련 보조금이 나왔었을 때 환경론자들이 상대적으로 실망했던 부분들이 바로 수소 관련 인프라 확장에 대한 보조가 조금 없다라는 점이 조금 미국에서 많은 환경론자들이 아쉬워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소 같은 경우가요, 많은 전문가들이나 환경론자, 경제학자들이 넷제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면 수소가 얼마만큼 필요한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좀 항목별로 좀 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기가 전부 다 해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철강을 만드는 거에서는 전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배 이런 거에서는 전기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걸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 바로 수소를 통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이런 수소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요처를 국가나 정부에서 관련된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 관련된 인프라도 필요하다라는 게 이런 업계의 여러 생각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플러그 파워라든지 수소 장비 업체 중에 티센크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티센크룹이 대표적인 수소 장비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런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은 많은 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수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때 티센크룹이라는 회사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소 생태계가 잘 나타나와 있는 한 가지 예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북부에 가면 스웨덴이 굉장히 수력 에너지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정 에너지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 수력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통해 그린 수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그린 수소로 그린 철강, 수소 환원제철을 만들어서요. 그러면 만들어진 수소 환원제철은 바로 벤츠가 사가서 그 벤츠가 차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만드는 그 벤츠의 그 차는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진짜 그 만드는데 탄소 배출이 하나도 안 되는 차겠죠. 이렇게 최종 소비자까지 갈 수 있는
누트를 만들어주고 하나의 단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주요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포항이나 광양, 당진 이런 곳에 대규모 그린 수소 단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린 수소를 바로 제철소가 사서 그 제철소에서 만들어진 그린 철강이 근처에 있는 자동차 회사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로 간다든지 이런 수요를 만들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주요 수소 특화 단지가요, 이런 제철소 근처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뭐 창원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렇게 수요가 생기지가 않을까요? 아직까지 뭐 비용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 관심의 문제들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수소 경제가 조금 더 잘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수소에 대한 최종 구매자에 대한 그런 구매처 확보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인프라 관련된 정부의 지원, 그리고 수소 산업 자체에 대한 조금 지원도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부가 수소 산업 관련 인프라를 늘리거나 이런 보조금을 주는 게 우리나라 말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미국이 로비의 나라라고도 하잖아요. 로비가 합법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보고도 되고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수소 관련해서 연방 정부에 로비를 하는 기업과 조직 수가요, 10배 정도 늘었다라고 합니다. 2020년 말 한 20개였는데요. 올해 200개 이상으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비 조직의 가장 큰 스폰서가 누구냐면요, 바로 석유 회사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좀 가장 큰 스폰서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그냥 팔 수도 있잖아요. 여러 소비처들이 많습니다. 굳이 수소 기업에 안 팔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로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석유 회사는 좀 다릅니다. CCUS, CCS라든지 뭐 분류수소라든지 이런 관련 산업들과 연계해서 자기네들의 이득,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새로운 산업,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이득을 가장 크게 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작년 9월 30일 기준으로요, 석유에 대한 로비 활동만으로 4,130만 달러를 지출했다라고 합니다. 석유 회사에서요. 제가 보여드리는 표는 이제 수소 관련을 해서 로비를 한 수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화석연료 기업이 얼마만큼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지 수소 로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건데요. 쉐브론, 쉘, 엑선모빌, BP 이런 회사들이 미국 연방정부의 수소 관련된 로비를 하기 위해 지출한 돈이 이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BP, 쉐브론, 엑선모빌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 이니셔티브라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 관련된 거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메이저 사업 자체가 지금 석유 관련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탄소 솔루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도 수소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석유 회사들은 수소 관련 로비를 연방 정부에 이렇게 많이 할까요? 아마도 그런 자기네들에 대한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할까요? 엑손모빌 같은 경우가 아마 이런 추산을 얼마 전에 내놨습니다. 2050년이 돼도 석유 사용량은 현재 수준이 될 거다라는 예상입니다. 얼마 전에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에는요, 2050년 정도 되면 지금보다 석유 수요가 75% 정도 줄어야 된다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탄소 넷제로를 맞추려면요. 그런데 엑손이 발표한 자료에서는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지금 수준과 비슷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 석유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바로 탄소를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런 엑손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바로 탄소 포집 기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탄소 포집을 하면
미국 기준이지만 탄소만 없으면 청정에너지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21년과 30년 관련해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22년 10월에 나온 거긴 한데 탄소 포집 활용 현황과 이제 전망이라는 겁니다. 21년 같은데 보면요, 의외로 탄소 포집 CCS가요, 석유 채굴을 위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런 광구가 하나 있는데 여기 석유가 이만큼 있잖아요. 요거를 다 채굴하기 위해서 탄소를 넣어주는 건데 그 압력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73%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저장 용도로 20%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수치가 30년이 되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지금 여러 글로벌 석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광구 하나가요, 전부 다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장을 해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창고에다가 물건을 맡기면 돈 받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기네 저장고, 그 광고에다가 탄소를 저장을 하면 당연히 돈을 받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의 또 사업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추가 석유도 더 채취할 수도 있고, 그 만들어진 석유에서 탄소를 또 빼내서 청정에너지원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도요, 석유 회사들에 대한 로비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CS에 관련을 해서요. 여기에서 보면 IRA에서 이만큼 더 돈을 더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CCS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요, 화학, 수소, 시멘트, 정유 이런 것 했었을 때 최대 $100입니다. 톤당. 근데 여기 2022년 IRA 추가 개정안을 통해서 CCS에 들어갈 수 있는 받는 혜택 자체가 톤당 100불이 넘어가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반 기업 입장에서 이거는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CCS를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석유 회사들도 이를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에는 수소 관련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말은 수소 산업이 발전하려면 최종 수요처도 있어야 되고, 수요처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활용이 된 여러 인프라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수소 기업을 한번 보면, 저는 이 기업을 한번 관심 있게 구독자분들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커민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엔진, 그 다음에 엔진 관련 부품, 그 다음에 전력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산업력 발전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자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서요, 수소 전문 기업,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 청정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이제 CEO도 이제 CNBC 같은데 출연을 해서 수소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어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CNBC와 커민스 CEO의 인터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수소는 현재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답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연료, 운송수단으로 전환해야 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생에너지를 바로 수소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간헐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필요할 때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ESS라든지 아니면 뭐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전환을 해서 저장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때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게 바로 수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소 관련 솔루션과 그런 솔루션들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니즈, 사회적인 니즈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커민스는 수소 산업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커민스라는 회사가 뭐 오래된 회사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수도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1964년 9월 10일에 상장이 돼서요.
아직까지 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블랙록 같은 데서 보면 청정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블랙록이 5% 이상 가지고 있는 이런 주주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시스템 구축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성장 축도 있기 때문에요. 아마 수소 관련된 산업을 볼 때 저는 이런 커민스의 자회사 그리고 커민스의 스탠스 이런 거를 보면 어느 정도 조금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력 기반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회사 같은 경우가 산업에서 티가 안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언제 보면 근데 또 가장 또 돈을 또 많이 벌어가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얼마나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 뭐 이런 건 잘은 모르겠지만요. 커민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우리가 미국의 수소 경제 구축 정도도 한번 좀 알아볼 수 있는 회사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미국에서 취재한 여러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혼자 하는 거라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여러 세팅이 조금 불안전하기도 한데 조금씩 더 나아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뭐 미국 경제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좀 알아봐 줬으면 한다라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드시 알아봐서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